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이 4분까지 일어나면서 사면 초가인 상황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이후 드러난 대한민국 축구의 진실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구협회 선수 보호 능력.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 사건을 인정하고 선수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축협이 오히려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모습으로 축협의 존재 여부에 의문이 가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축협으로 쏟아지는 비판을 선수들에게 돌리기 위한 행동 아니었냐는 비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선 돌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관리 부족.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서 리더십과 선수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단 내부의 불화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수들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장점이라고 하나 가지고 있던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던 선수단 분위기는 이번 4분 사태로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의지가 없었으며 선수들의 컨디션과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표팀의 경기력과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축구협회장의 무능력. 대한민국 축구협회장은 정몽규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표팀의 성적과 선수단의 분위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하고 그의 국내 체류 문제에 대해 묵인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또한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 사건에 대해 축구협회가 빠르게 인정한 것이 음모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종 신고 말입니다. 네 번째, 이강인 선수의 동료 평가. 이강인 선수는 2019년 피파 U20 월드컵에서 활약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명문팀 PSG에 입단하면서 국내 축구 인기 투탑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성격이 고집스럽고 자율적이라는 동료들의 평가를 받았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과거에도 벤투 감독과의 갈등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으며 발렌시아에서도 감독과의 마찰로 출전 기회를 잃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 사건이 결국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과의 불화 사건 이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과했지만 사과문의 방식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강인이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생활해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손흥민도 어렸을 적부터 유럽에서 생활했었는데요. 다섯 번째, 손흥민의 국대 은퇴 발언.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으로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며 대표팀 역사상 3번째 최다 득점자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패배한 후 기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대표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발언이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과의 불화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9살이나 어린 나이 선수들에게 선배나 형님 대우는커녕 주장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거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았던 이유. 벤투 감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대표팀에 불러오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이강인의 컨디션과 훈련 태도 그리고 팀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임기 말미에 가서야 간신히 이강인을 국대로 발탁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의 팀워크를 해치는 태도를 벤투 감독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과는 다르게 국내에 체류하면서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하였고 심지어 K리거 발탁을 위해 국내 리그 경기도 많은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수단을 하나하나 체크하던 감독이 이강인의 성격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7번째, 손흥정 코치의 철학. 손흥민을 키운 손흥정 코치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정 코치는 경기 직전까지에도
선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와 마인드를 상당히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경기 결과를 바꾸는 큰 단초가 된다고 하며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던 과거 발언이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명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